강좌를 구성하는데 자치분권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의식의 문제라든가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처럼 이런 역사적인 거라든가 문화적인 걸 얘기하는 강좌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강좌가 꼭 필요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한 강좌가 들어간 거니까 편하게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 잘 되고 있나요? 안 돼서 이거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옛날은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더 개판이었나요? 잘 됐을 거예요. 이제 보기 나름에 이제 이 서구의 행정법 이론이라든가 이런 제도 이걸 갖고 우리가 굉장히 구태의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치적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충청도에서 제가 본 건데 범죄 없는 마을 표시가 아시죠? 그걸 자랑스러워합니까? 저거 왜 만들었어 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 자랑스러워요. 범죄 없는 마을 표식이 있다. 자랑스러워할까요? 에이 저런 걸 왜 만들어서 할까요? 요새 젊은 애들은 왜 만들어서 할지 모르는데 어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동네에서 범죄자가 나온 거예요. 재판을 해서 이제 구속이 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마을 이장하고 어른들이 며칠 가가지고 야 이사 가라. 너 때문에 이 비서 옮겨야 되니까 가라. 그럼 간다고요. 지금 갈까요? 뭐야 이 새끼야? 덤비죠. 근데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창피하니까 네가 이사 가면 우리 동네는 범죄 없는 마을 아니냐. 가라. 가면서 그냥 창피한 죄송해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건 자치예요. 지금은 잘난 놈들이 전부 자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벌칙 중에 조선시대의 벌칙 중에 제일 큰 벌칙이 출동입니다. 마을에서 문제가 있으면 동네에서 쫓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해도 저희 나이만 해도 싸가지 없는 아들 두면 아버지가 창피하고요. 집안 망신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자율 자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나갔단 말이죠. 지금은 교사들이 참 어려워해요. 사고 뭉치 이 학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애는 착한데 딴 애들 이렇게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자기 하나뿐인 애들이 거기다 모든 걸 해가지고 전체의 룰을 흔들어 버린 건데 사실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이라고 자치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나의 지분이 90이 아니라 나의 지분이 30이고 전체의 지분이 70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동네를 갔더니 우물제를 지낸대. 이 우물제, 우물제를 지내면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전부 청소를 하고 이제 요새는 뭐 약 뿌리고 뭐 기계로 품어서 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조사를 갔는데 동네 어른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우물채 지낼 때 빠지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100%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딴 동네 가봐라요. 70%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해서 이 동네는 100%가 나올까 했어요. 왜 100%가 나올까요? 그 동네의 전통이 뭘까요? 네? 사람. 안 나오면 이사가. 응? 안 나오면 초밥. 지금 아주 결정적인 답이 양쪽에서 나왔어요. 선생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룰이 강해가지고 안 나오면 아주 쪽을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나왔다. 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돼서 나왔다. 어느 쪽일까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 이 벌칙이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출동이라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쫓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벌이 손도라는 거예요. 이거 한자로 써서 죄송한데 이걸 쓰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이게 무리도자죠. 이건 손해본다는 손자잖아요. 무리해서 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마을 회의를 할 때 자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 하나가 저는 그러면 손도당은 넌 가만히 있어봐. 이 새끼 네가 무슨 할 자격이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학생 때 왜 벌 받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벌을. 뭐를 잘못한 경우. 근데 요 사이에가 저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모르는 한자 있어요? 그럼 오늘 이거 자치대학 잘못 오신 거예요. 모르는 글자 있어요? 그럼 번역해보세요. 모르는 글자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통, 수화 불통. 아니, 모르는 한자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불을 안 가야 된다. 그렇지, 물불을 안. 그럼 이게 무슨 불이야, 이게? 무슨 벌이, 물불을 안 가리는 벌이 어디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벌일까? 막 일하다가 그냥 땀이 뻘 흘리고 물이 먹고 싶어. 그래, 우물 가서. 아줌니, 우물 한 바가지만. 바가지를 깨워버려. 형님, 담배불 좀, 담배 꺼버려.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쫓아내고 상종을 안 하고 발언권 안 주고. 이게 전통적인 마을 룰이에요. 저게. 근데 저거를 했냐 안 했냐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값을 잃는 거라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마을의 생활이라는 게 대학원 나오고 박사여서 지휘하고 지위 높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눈 꿈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치의 자율이죠. 마을 문화고.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과거처럼. 그러니까 나는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생각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 마을에 그런 어떤 공동체 문화가 자율적인 문화가 자치적인 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서울에서 한 20년 전, 한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저 광고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아파트는 공용 면적이 넓다. 평당 단가가 비싸긴 하지만 딴 데 비해서 공용 면적이 훨씬 넓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로 와라 그래. 지금 아파트의 공용 면적이 몇 프로쯤 됩니까? 20%? 네. 지금 되게 그런가요? 공용 면적? 그 아파트는 선전할 때 이렇게 해서 20층인데요. 11층은 완전히 공용 면적을 했어요. 11층에 뭐 탁구장, 독서장, 카페, 회의장 이런 걸 만들어서 한 층을 전부 다 공용할 수 있게. 그럼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한 층을 다. 이건 보통이 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상표로 해가지고 팔아먹더라고요. 선생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조치원입니다. 조치원이 다가 아니잖아. 조치원 어디냐고. 조치원에서 저쪽 촌이냐, 저 역 앞이냐 그거 얘기면. 복잡해서 그래요. 그 경계 지역이라. 경계 같은 소리야. 경계라는 얘기는 촌 얘기하기도 그렇고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시골 마을에서 공용 면적이 몇 프로예요? 시골 마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죠. 몇 프로라는 개념이 없어. 나는 이런 생각이 나요. 요즘 대전시는 안 그런데 지자체 뭐 당진이니 아산이니 금산 가면 관광 마을을 만들어요. 체험 마을 만들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한 2, 30억 들여가지고 황토방 짓고 주차장 만들고 1년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며칠쯤 올 거예요? 365일 중에. 100일 옵니까? 150일 옵니까? 50일 옵니까? 30일 옵니까? 꽉 차는 날. 어떨 것 같아요? 50일 안 될 거래요. 50일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0호가 사는 우리 옛날 동네, 지금 어르신들 계신데, 시골 마을에 해갑잔치, 혼례, 상례, 뭐, 진갑, 이거 했을 때 동네 잔치가 한 마을에 1년에 며칠이나 있었을까요? 요새 말고, 10년 전 말고, 40년, 50년 돌아가 보세요. 동네 잔치가. 제 기억에는 동네 잔치 있는 날 굴뚝이 한 집밖에 연기가 안 나요. 다 거기서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한갑잔치라거나 결혼식을 하면 결혼잔치를 하면 저희가 중학교 때 어릴 때 손님을 맞아요. 이리 오세요. 그리고 저 뒷집에 어느 집에 갖다 모셔다 놓고 상을 두고 갔다고요. 흘리. 그러면 해갑이나 결혼식을 하는 혼주나 그 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형님 사랑방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요 짐을 싹 치워줘요. 그래서 그 방을 손님 받는 방으로. 그랬죠?
생각나요, 안 나요? 아니요. 그게 사람 세상이에요.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그 새끼 사흘밖에 안 나가고 돈은 다 챙기니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살던 집을 대배까지 해준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로도 그거 욕 안 했어. 다 들고 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동네가 다 하나가 됐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고마우니까 동계에다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60대, 50대, 60대 여자분들 시집갈 때 혼수 갚는 게 제일 뭐가 있었냐면 반상기였어요, 반상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면 그릇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근데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동네 지그릇이 있어요, 개그릇. 동네 행사를 하면 차일, 병풍, 상, 그릇, 동네 그릇. 그 빌리고 갚고 깨지면 보상하고 그렇게 해서 동네가 다 썼으니까 자기 그릇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것만 챙겨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릇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우리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놀 때 할아버지들 이렇게 담배 피우면 다 이렇게 한담 하시는 데가 딱지치기 하면 혼나요, 안 혼나요? 그렇죠. 정확하죠. 애들 노는 골목 따로 있고 어른들 모이 사랑방도 약간 연봉 1,000만 원짜리 모이는 사랑방하고 4천 모이는데 달라요. 카페 다르듯이 분명히 달라요. 저는 빨래터도 시어머니들 가는 빨래터하고 며느리 가는 빨래터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이 멍청한 며느리가 할 수 잘못해가지고 시어머니 가는데 가보세요. 처음엔 못 모르고 갔어. 빨래 같이 해. 근데 어머니들 빨래 빠는 게 무그덩무그덩해. 자기는 샥샥샥샥 해. 그러고는 어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양심 있으면 지가 빨아줘야 돼. 비누 없으면 갖다 줘야 되고. 처음에는 뭐 칭찬받으면서 했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 근데 며느리들 모이는 빨래터에 가보세요. 계속 빨래가 신나게 빨려. 박명희도 남편 후려 때리듯이 때리고 소리가 팍팍 나죠. 그 다음에 이게 빠는 것도 이가 갈려. 누구 시어머니 욕하면서. 골목이 다르고 사랑방이 다르고 문화권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연배가 좀 되셨으니까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 싸가지 없죠? 없죠. 젊을 때 싸가지 있었어? 아니 여기 얘기 듣는단 말이야. 아니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근데 지금 보면 50, 60 넘고 국장, 과장 되면 참 그것들 싸가지 없다고 소리를 아주 입에 뱉습니다. 인문 강좌를 해보면 30대는 안 통해요. 50대 있다는 강좌 해보면 맞다, 이놈의 세상이 잘못됐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니까 이게 세대차가 팍팍 났지? 저는 근데 사회에서 우리 자치 자유를 했던 데는 그냥 태어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쫙쫙 까져나는 거예요. 가족, 다 이게. 그런 거를 좀 연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자치 자유를 얘기할 때 도시건 뭐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같은 경우도 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율이 이루고 자치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집안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전제가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도와 무슨 자치라고 하는 말도 난 이상하다. 자치. 사실 이 말이 이제 번역어인데 이게 일본식 번역어죠. 우리는 자율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율. 어디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누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옛날에는 이 숙이라는 말을 썼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성적이고 인문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도덕적이고 그렇게 하면 전체가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얘기했던 건데 이 얘기를 현대에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통 속에 이런 자치적 전통과 문화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을 100% 현대에 못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현대에 맞을 수 있는 걸 뽑아 오는 거 그것이 스님들이 앞으로 하시면서 이런 전통은 좀 현대사회에 오히려 맞는 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시대 그 24페이지네요. 전통시대의 행정은 현대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행정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차이가 있다.
현대 행정은 자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저기가 제도의 완벽성, 규율이나 법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인간의 도덕성, 책임성, 실천성 이런 거를 더 중시했던 게 조선시대의 자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 안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이 징치를 하는 게 법으로 하거나 무슨 판사가 판결하듯이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되겠네. 대강철저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강철저요. 대강철저히가 어떻게 하는 게 대강철저히 하는 거예요? 청소를 대강철저히 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자율적으로 잘하는 얘기죠. 자율적으로 하라. 네. 두레 아시죠? 두레. 네. 예. 이따 좀 나올 텐데 두레가 있고 품앗이가 있어요. 두레와 품앗이를 구별하실 수 있어요? 두레와 품앗이. 두레는 한 마을이 전체 공동으로 하는 거고 품앗이는 주고받고. 품앗이는 등가 교환입니다. 옆집에서 할머니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면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할머니가 하면 할아버지 하니까 가는 거예요. 형이 왔으면 우리 형이 가야 돼. 형이 왔는데 내가 가면 한 대 맞습니다. 일도 못한 놈이 왔다. 그러니까 형은 형끼리, 누이는 누이끼리, 동생은 동생끼리, 엄마는 엄마끼리, 아버지는 이게 등가 교환.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품앗이에는. 받았으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둘에는 공동 노동이에요. 같이 모여서 하고 개인별로 이게 환산되질 않아요. 거기서 벌어진 돈이 뭐가 되느냐면 실경비로 들어간 것 빼고는 공동 기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두레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전통사회, 마을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두레꾼이 마을을 탁 바꾼다든가 하면 큰일 나는 건데, 이제 제가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두레의 말이에요, 그게. 대강철저히 한다는 게. 주인이나, 논주인이나 누가 원래 싸가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농사꾼들이 볼 때 동네 어른인데 참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줬으면 되는데, 하는 게 약 못마땅했다. 그러면 두레꾼 상세가 모내게 하면서 야 대강철저해. 그럼 주인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그 주인 없으면 대충 하고 뭐 신고 발로 찬다니 이렇게? 그 뭐가 다 뜨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대강철저히라는데 우리 어법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대강철저히의 철퇴를 맞는 양반 있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보봅시다. 대강철저의 반대로. 저는 정확히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선비문화도 연구를 했지만 양반집이 200년, 300년 양반집이 99간집이 지금까지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양반이 개떡같이 했으면요. 임술 밀란 때 불났고요. 동학난 때 완전히 부서졌고요. 인공 때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게 동네에 이걸 한 거죠. 제가 논문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7호가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27호의 동네 중에 7등호로 구분해요. 1등호에서 7등호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 신분 등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등호에서 7등까지 있는데 동네에 지금은 개인별로 세금을 내지만 조선시대에는 동네로 할당해 와요. 그런데 1, 2, 3등호가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4, 5, 6, 7등호는 안 내요. 1, 2, 3등호 중에 1등호가 한 70%나 80%를 내고 2등호, 3등호가 20%, 30%를 내서 100%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4, 5, 6, 7등호는 왠지 모르게 미안한 거예요. 내 세금을 저분들이 내줬으니까. 그래서 모내기 1순위가 그 집입니다. 벼베기 1순위가 그 집입니다. 비가 와서 담장이 무너지면 자기 거보다 거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야 덜 미안하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양반 대접을 받은 거지. 우리가 보는 양반년 같은 그런 짓거리 해가지고는 밤에 CCTV도 없어요. 밤에 한 대 걸어갈기면 가는 거야. 아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숨어있다 탁 차고 숨어버리면 되지. 지금은 CCTV 찍혀서 안 돼요. 옛날에 갑자기 죽은 사람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아. 한 짓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옛날에 노비들이
의병 나가서 대신 칼 맞아 죽습니까? 그게 평소에 했으니까 그렇지. 가능하면 나 살고 저 새끼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상사나 주인이. 그리고 밥그릇을 끌어안고 있었다면 식을까봐. 그 정도 되면 평소에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 개떡같이 했는데 이걸 끌어안고 있다고요? 나는 성격이 좀 수유력이 덜 돼서 그렇지만 난 주인이 개떡같이 하면 침 뱉을 거야. 내 밥하다가. 모래 하면 탁 집어넣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씻어. 그러면 되지. 그렇잖아요. 물도 이상한 거 좀 넣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준 만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다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 자유를 할 때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교수만 지금 40년 가까이 했는데 한 만큼 와요. 아이들이 머리 나쁘다고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저한테 한 대 얻어 맞으면서 못 덤벼요. 이 때리는 게 그냥 내가 심심해서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 지들도 알아요. 맞을 짓을 했다는 지가 알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자율자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자치 자유를 얘기할 때 인간 됨됨이를 최우선으로 삼도록 그리고 공동체의 공동 목표에 순응하고 거기에 합치되도록 하는 거. 그게 자율의 더 원칙이다. 요렇게 하면 뭐가 되고 저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심사를 한번 나갔더니 마을 동약, 리약, 마을의 자치규약을 심사를 갔어요. 어느 동네를 갔더니 35페이지야. 마을 규약이. 전통시대 우리 동네 법이 없었어요. 불문율이요. 그냥 눈 꿈쩍하면 아는 거예요. 그 법이 자세한 이유를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당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건 32%를 하고 이건 40% 그렇게 자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에이 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좀 어줍잖은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지만 그 룰이 쭉 통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라면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 그게 오히려 훨씬 낫지. 정해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작게 크게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함정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자치의 역사를 이제 서양 행정법이나 서양 법이나 서양의 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하는 자치 분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에 맞게 또는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 다스리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자가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자가 그걸 수용하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특정 계급이나 특정 친분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가 그래도 이 자치 자율의 전통 속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거를 우리는 큰 텀에서 한번 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게 참 보기 나름인데 이 그림 이게 몇 년도 사진 같아요 이거? 이 사진 50년 씨가 47년생인데 47년생이시라는데 50년대라고? 아니 50년대 50년대 할아버지가 청바지 입었다고? 아니 50년 전 50년 전 50년 전이야 뭐 1960년대네 1960년대 청바지를 할아버지가 입었다고? 70년대 애들이 이런 패션을 입었다고? 난닝거 하얀 거 입고 검은 팬티 입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사진을 대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대학교 2, 3학년한테 보여주니까 6.25 때 라면 왜 안 끓여 먹는 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새끼는 왜 거기 쉬어? 제일 먼저 이걸 얘기하더라고. 이게 우골탑이라는 걸 애들은 몰라요. 저 소가 우리 식구라는 걸 모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는 왜 태우느니? 모기뿌리라는 걸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멘붕이 오게 하는 게 할아버지 손 닦았느니. 요새 애들 관심이 그래요. 할아버지 손 닦았을까 안 닦았을까? 다 주워 먹었어. 다.
무슨 손을. 그러더니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저 수박이 시원하냐. 시원해요? 미지근해요? 미지근 같은 소리. 서울서 손자가 오면요, 채반에 넣어서 우물 밑에 넣었다가 줬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적정 온도입니다. 요새 며느리들 시원찮은 것들 하면 애들 입 빠져요. 얼어서. 시원한 게 주가 아니야. 저 생태 온도죠. 어때요? 내가 너무 심한가요? 어떤 놈들이 그래. 며느리가 안 보인다. 저런 집안에 며느리가 안 오면 그건 며느리도 아니. 지금 부엌에서 전 부치지고 있어. 그죠?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할까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바로 우리가 전통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때 생각나세요? 어머니는 왜 할머니는 왜 인상 쓰고 있느냐? 인상 쓰는 게 아니죠. 지금 안 먹으면서 저것들이 지들만 처먹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러시는 거지. 이 새끼들이 왜 나는 안 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쥐가 나오면 어때? 쥐 나온다고 그러대 또. 좀 같이 사는 거지. 이 나무 이거 얼마짜리 될 것 같아요? 가격. 제가 여기 쓰면 키가 요만치 돼요. 제가 1m 80인데 이렇게 큰 나무예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아이 대충 써요. 어차피 살 것도 아니면서 뭐. 5억. 너무 비싸요? 3억? 너무 비싸요? 그게 뭐 중에 지금 얘기하는 핵심 그게 아닌데 대기업 회장이 저걸 사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 세워놓으면 저 나무가 되나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의 세트장입니다. 이게 나무가 멋있다고 하시는데 여기다 그네 매달아서 타면 진짜 좋겠죠. 여기에 한 맺힌 처녀가 목 매달아 죽은 데인 거 아세요? 그네 타는 데이기도 하고 이 목 매달아 죽은 데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데 생각나면 여기 와서 할머니랑 엄마랑 김밥 사다 여기서 먹었던 생각, 반창회 할 때 생각, 뭐 별 생각이 다 날 수가 있는 거죠.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자치자유를 얘기하시는데 자치자유도 지금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막 모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고향마을 같은 경우는 그게 공유하는 그 면들이 많고 이해가 되니까 빨리빨리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요소를 대전 서구에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아파트에서 그걸 공통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런 것이 밑에 깔릴 때 사실은 얘기가 잘 되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죠. 어디나 똑같이 할 자치규약을 다 갖다 들여놓고 똑같이 갈 거로 생각하죠. 그거는 그래 놓고 뭐 수준이 떨어지니까 83점, 여기는 90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쪽에 저기 맷돌 돌리잖아요. 지금 여자 3대죠? 그렇죠? 아시죠? 여자 3대. 저기다가 요새 애들 잘하는 뭐라 그러지? 풍선 이렇게 말풍선을 달아놓으면 지금 저 시어머니죠, 할머니죠. 할머니가 말풍선에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느리 이거 돌리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애 손녀 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풍선에다 말을 만들어 보세요. 아우 참 잘 돌리고 있다. 아이야 잘 돌린다. 너 어떻게 잘 돌리냐 그렇게 했다 이거죠. 맞아요? 대답을 왜 안 해? 정신 나갔다 오지. 대답하기.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줘야 돼. 정신 나갔다고요? 네. 아, 그랬다고. 정신이 왜 나가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다 풍선을 따는 거. 네? 거기다 풍선을 따는 거. 지금 이 노인네가 돼서 못 알아들었어. 왜 거기다 풍선을 다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만화책에 여기에 만화책에 이렇게 풍선을 달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너 신나게 잘 돌린다 그랬다는 거죠. 여기 며느리도 말풍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야 너 잘 돌린다 좀 천천히 해라. 쉬엄쉬엄해 오늘 안 해도 돼 이러는 시어머니가 있고 저거 돌리는 속도 봐라 저거 하는 짓거리 저거 저 따위로 해가지고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고요. 그럼 며느리의 말풍선에 가보면 아까
야, 찬찬히 쉬엄쉬엄해. 그럴 때는 엄니 들어가.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요. 저거 돌리는 속도 바라면 저거 이쪽에서 며느리배 저거 뒤지지도 않아. 그래요. 이해 안 되세요? 됐어요. 제가 치매기가 좀 있어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저 말풍선이 상대적인 거라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아들한테 해봐요. 똑같이. 그러니까. 노인정에 가면 어머니들이 제일 신나하는 화제가 뭐냐면 며느리 욕하는 거래. 안 가봐서 모를 거예요. 아마 아직 안 가본 분 없고. 가봐서 알아요. 가봐서 알아요? 며느리 욕하면 그렇게 재밌다는. 근데 두 종류가 있대요. 아이고 그 미련 곰탱이 이거. 그럼 그려집니까 며느리? 아이고 그 미련 곰탱이.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저 푼수덩어리 그런대요. 그럼 그려져요? 푼수덩어리 며느리하고 미련 곰탱이 며느리하고. 대답 좀 해. 뭐가 어렵다고 이게. 그려져요. 응? 네, 그려져요. 모습이. 그러면 대답이라도 하든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려지잖아요. 미련곰탱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하고 푼수덩어리가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내려와서 며느리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련곰탱이를 데려가고 푼수덩이를 갖고 와라. 그러면 맞잖아요. 미련곰탱이하고 시어머니는 싹싹한 며느리가 좋다는 뜻이고 푼수덩어리는 좀 듬직했으면 좋겠고 바꾸면 되잖아요. 사흘 뒤에 가면 또 욕하고 있다니까. 그 바꿔왔어도 또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근데 그건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조선 교육이란 말이에요. 요새 하면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할아버지 손자가 했죠. 아들하고 남편하고 사이 좋아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네, 그냥 그래요? 네, 그냥 별로통. 같아요. 아니 뭐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면 왜 이렇게 어장쩡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때? 애 아빠하고 애하고 사이 좋아요. 아들하고 사이 좋아요? 이게 좀 굉장한 농담인데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은 거래요. 그런데 아들의 약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버지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래요. 이해되세요? 네. 이상하잖아, 그 집은. 사이가 좋다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감각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옆집 새끼는 어쩌다 한 번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인사성이 밝아요? 우리 새끼는 싸가지가 없는데.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 모든 아버지가 생각이 똑같아요. 저놈은 가끔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잘해? 인사도 잘하고. 우리 놈은 인사 안 하. 얘도 잘하거든요, 얘도. 손님 가서는, 친구 집에 가서는 아주 싹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엄마 앞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싸가지 없다고 야단만 친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기대치가 높고 맞아요. 보이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굉장히 사이가 좋다? 이건 뭔가 술수가 있는 거라니. 그런 얘기를 심리학자가 해요. 근데 이 경우도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밥을 먹으면 서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고 말을 안 한대요. 아들이 5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는 70 넘어서도 입맛은 그대로시구나. 맛있는 것만 잡수시고. 근데 말을 못 해. 근데 아버지 70 아버지도 50 저놈의 새끼는 애새끼 때나 똑같이 싸가지 없기를 맞아. 이렇게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손자는 그냥 손이 올라가지 한대. 저는 할아버지랑 밥 먹다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고기 먼저 손댔다가. 그러면 어머니가 상 갖다 놓고 숭늉 들고 들어왔다 보면 시아버지가 한 6살, 7살 된 내 아들을 밥 먹다 말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엌에 와서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 것 같아. 응? 어린애 내려놓고 아버지는 뭐 저희 그렇게 야단치고 밥 먹다가 밥이나 먹여놓고 야단치지. 그렇게 잘 가르쳤으면 뭐 시동생들은 잘났나? 개떡같이 뭐 이랬을 것 같아. 아, 그런데 상추위로 들어가 보면 할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가시를 발라서 입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그대로. 정말 그래서요. 나는 지금도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는데
어디 저 가서 무슨 초상집이나 해갑집 갔다 오면 동네에 딱 들어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불안한 거예요. 한 대 맞기도 하고 혼나니까 항상. 근데 저 동네에 들어오시면서 술이 한 잔 채갖고 오면서 불러. 혜준아! 아이, 또 왜 불러나? 피했다가 이제 가. 그러면 쓱 와가지고 이렇게 도포 입고 있잖아요. 하고 쓱 하고 이렇게 손에다 뭘 하나 져줘요. 그러면 배 쪽이 뭐 호두나 꽃감 하나나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 그거 싹 손자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먹어볼까 그러면 그거 하나 받아먹고 360을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할아버지 고마워가지고. 아니 정말로 그랬어요. 아니 싫을 때는 무지 싫었지만 그게 왜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가족 안에서 부자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그게 되는 거죠. 우리 그 한자 말 중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동오화라는 말이 있어요. 너 여자에 이 동사할 때 저기죠. 어른다는 동자. 오화 나 오자에 우리 아들. 내가 우리 아들을 얼어 죽인다는 거죠. 여동오화.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 이게 중국에 있는 고사성어예요. 독자로 내려온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엄해가지고 손자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는데 이 손자가 어리니까 싸가지가 없으니까 한 겨울에 눈이 와고 얼음이 얼었는데 빨개 벗겨갖고 마당에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자기가 빨개 벗고 앉은 거예요. 그 아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 죽이니까 나도 네 아들 죽이겠대. 그게 여동오화예요. 그 여동오화. 그게 이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가 다르면서 마음이 다르고 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옷 입어라 그랬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저 그림 이 그림 이런 거 보신 기억나요? 이런 상황? 이건 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기와 언제쯤에 옛날에는 초가로.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상되는 게 있어요. 저기서 지금 제일 먼저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조금 키우면 지금요 바둑 두거든 장기 두거든요. 여기 세 분이 요 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훈수 두다가 싸움을 꼭 합니다. 이제 요 분이 이러다가 이제 끼어들어. 야 그거 차를 요쪽으로 옮기고 뭐 그러다가 이제 진 사람이 이제 막 뭐라고 그래서 싸움이 붙죠. 여기 1번 보여지는 두 번째 상황은 요놈이에요. 요놈. 어른들 노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분명히 툭 건드려 갖고 이게 장기판이 움직이면 얘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싸가지 없다고. 이해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요 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들급이거든요, 이거. 어른들 장기두는데 들어놓여 있는 놈이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요 그림 안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진이 찍힌 게 80년대 초반인데, 저래도 그냥 괜찮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할 거려, 아마. 근데 저걸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려지거든, 몇 가지가.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자치 전통을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통이라는 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실험을 해가지고 실용적이고 그게 좋으니까 전통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이거 하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그 동네 사람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의 전통이다. 서구의 전통이다. 김씨들의 전통이다 하는 얘기는 그 지역과 그 집안에서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좋다. 그래서 음식도 전통이 되는 거고 예법도 전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전에 혹시 여기 은진송 씨도 계십니까? 송시열 송중길 집안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있으면 안 된 사람도 또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송씨 욕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더니 없으니까 할게요. 여기 대전 동구에 가면 전설이 전해지는 게 있어요. 동춘, 우암, 초려 세가 학생 때 15살 때 공부할 때 아주 열심히 하니까 아주 유명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장난을 친 거예요. 요 셋이 목욕을 하러 가서 내과에 가서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데 선생님이 옷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치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셋 중에 하나가 탁 보더니 옷이 없으니까 하나가 일어나더니 그냥 고추 내놓고 털레털레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하나는 딱 보니까 옷이 없으니까 다시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목욕을 하는 거예요.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또 하나는 옷이 없으니까 찾느라고 그냥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집으로 가면 제일 마음에 들어. 자, 들어보세요. 털레털레. 유유자적. 유유자적. 전전긍긍. 유유자적. 털레털레라고요? 난 유유자적. 유유자적이죠? 유유자적이 동춘당 송중길이고요. 털레털레가 우암 송시열이고요. 전전긍긍이 초려 이유태입니다. 이 전설은 동춘당 집안에만 전해집니다. 우암집에 이 얘기했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털레털레 했다고 누가 그래 이 새끼야. 네가 봤어? 바로 나옵니다. 초려 집안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를 뭘 좀 실어보고 이것들이 정말로 이들 그따위서는 앞으로 안 사귈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전설은 좋아하는 전설만 전승이 되는 거예요. 전통이요? 경험해보니까 좋은 거 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서양식 사고를 가지고 전통은 구태의연하다 막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 대학 교수가 민속학부 교수가 장난을 좋아해요. 하루는 오더니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 교수는 나쁜 놈들이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역사를 똑바로 해야지. 아, 뭐가 틀렸더냐 그러냐. 네가 뭘 하느냐 그랬더니 삼천궁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여 의자왕 뭐 이렇게 백제 망할 때. 궁녀가 3천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궁녀가 3,000명 있었던 게 아니라 궁녀 이름이 3천이었대. 근데 그걸 3,000명이라고 번역하는 역사학자는 니들이 나쁜 아주 배꼽을 잡았어요. 그걸 보고. 말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적인 말입니다. 근데 한남대학교 김분태 교수라고 퇴직했는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논문을 썼는데 의자왕에 대한 전설을 조사를 하니까 공주 부여에 가까울수록 의자왕 편이 많은 거예요. 아닐 텐데 멀어질수록 그 새끼야. 그 새끼 때문에 백제 망가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밑에 탁 그래서 배심으로 탁 갈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전통도 변합니다. 이런 전통이 있다가 뒤에 이렇게 변하는데 그냥 이거를 간단히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걸 표현을 학생들한테 아메베라는 표현하는데 전통이 이렇게 있다가요. 외부의 압력이 팍 들어오면 이게 불어 터지는 게 있어요. 팍 방언.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쭈글쭈글해지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단군의 전통이 지금까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법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예법 중에 지금 예법은 250년 전에 생긴 거예요. 300년 전에. 재산 상속도 전부 남녀 똑같이 했고요. 제사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할 제사라는 게 있고 윤회 제사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사남매가 있으면요. 2017년에는 큰아들이 하고 2018년에는 둘째 아들이 하고 2019년에는 큰딸이 하고 2020년에는 작은딸이 하고 돌려가면 이게 윤회봉사, 윤회.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딸이 다 해요, 딸이. 그러니까 재산 여자한테 똑같이 줬지, 옛날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꾸 옮겨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사다리를 타는 거예요. 형 누구 할 거야? 사다리, 나 할아버지 걸렸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형이 하고. 큰딸이 타보니까 아버지 오면, 아버지 오면 내가 하고. 이게 분할봉사예요. 그러다가 장자봉사로 탁 붙어진 게 250년이에요. 지금 여자들이 전부 저 통장 갖고 있죠? 네? 남자들은 이게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돈 버는 기계. 근데 고박열쇠를 누가 지었다고요? 고박열쇠를 시어머니 안주인이 졌죠. 남자 밖에 가서 폼 잡고 다녔지 절대 돈 주물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보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잘 생각 안 하죠. 생각 안 하죠. 하나만 더, 이거 생각나시죠?
근데 저 그림을 제가 이제 보이는 거는 최근에 올림픽이 이제 브라질에서 했고 고전에 영국에서 하고 고전에 북경에서 했잖아요. 그 올림픽 할 때 참 북경하고 런던 올림픽 그 개폐막식 한번 그 그림 기억나세요? 진짜 중국은 인해 전술을 하고 영국은 그냥 예술인들 총동원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무지 들었을 거예요. 이거 돈 얼마 들었을까요? 네? 운동하고 반바지하고 이거 굴렁쇠하고. 그때 아마 한국에서 저기 올림픽 한다고 했을 때 브라질 우리가 위태위태 했던 거랑 똑같이 불안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개막식 딱 한다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가 불이 탁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정지 안 됐구나, 저거. 그러더니 깜깜한 순간에 정적이 흐르더니 한쪽으로 빛을 쫙 붙이고 얘가 와서 쫄쫄쫄쫄 흘렀잖아요. 이걸 보고 서양의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배짱 있다. 어떻게 저런 배짱이 있을까? 저게 한국인의 자존심이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는 뭐를 했느냐면 그 사람이 정부를 비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한국의 문화공고부, 그때는 문화공고부예요. 청와대나 문화공고부는 한강 다리에 다리 몇 개 놓은 거하고 아파트 20층 이상 진 걸 왜 자랑할? 그거 자랑 아무리 해봤자 유럽이나 딴 데서 볼 때는 많이 컸네라거나 그 놀고 있네. 그런 정도라 이거지. 그런데 저런 거 하면 사물놀이 치면 붉은 악마 같이 해보면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전통이라든가 문화라는 게 그 지역의 또 그 집안의 굉장히 자존심이라든가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치에서도 밑에 깔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런 거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조금 이제 좀 역사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조선 시대에 와서는 선비 양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비 양반들의 문화가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양반 때문에 많이 해요. 지금 여기 충청도 분들이 거의 다죠? 충청도 아니신 분 손 들어. 고향이 충청도 아니신 분. 선생님 어디세요? 경북, 경상도. 선생님은? 하동, 경상도. 선생님은? 경기도. 충청도가 양반이에요, 아니에요? 양반이에요. 양반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주실래요? 100점 만점에. 선생님, 아니 진짜로.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내가 대학생한테 이렇게 해보면 40점, 50점, 60점, 70점 중에 고르라고 해요, 제가. 70점이 많을까요? 40점이 많을까요? 선생님, 70점이 많을까요? 40점이 많을까요? 40점이 많겠죠? 젊은 애들 다 밑에요. 근데 향교 이름들 가면 70점 쪽입니다. 향교나 이런 데 가면, 양반 자수들 가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양반하고 점수를 40, 50, 60, 70 하면 40 나오는 애들이 양반을 지우고 선비 쏘르면 플러스 20 알파 올라가요. 선비하고 양반이 그게 그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반하면 나쁜 놈, 선비하면 괜찮은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고른다고요. 선비하면 하얀 옷에 학 같고 의병도 할 것 같고, 양반하면 지주, 여자 겁탈 뭐 우리 굳어 있는 거죠. 근데 충청도 양반이라는 말을 할 때의 의미는 예법의 발긋. 근데 예법이라는 걸 대치 놓고 콩 놓고 하는 이 예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70학번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젊으세요. 제가 70학번이라니까 70학번 내가 66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 중에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빨간색이야. 이게 감이 안 오네. 아니 빨간색이 제일 먼저 단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불조심 포스트하고 빨갱이 잡는 간첩 포스트가 다 빨간색이니까 그게 제일 먼저 없어지죠. 그랬는데 그래서 빨갱이는 나쁜 놈이었는데 난 붉은 악마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빨간색이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70년대 말 80년대가 되니까 서울의 일간지에 큰 신문에 서울의 모 대학의 학생들이 데모를 했는데 얘들이 다 빨갱이다. 이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까? 이거 공안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간첩인가 아닌가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 30년 전에 저쪽 섬지방을 갔더니 세멘트로 된 일이 저기 망주석까지 쓴데 그 구호 써놓잖아요. 그 구호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친절하면 간첩인가 다시 보자. 본 기억나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친절하면 간첩인가 다시 보자. 멘붕이 오는 거죠. 친절해야 될까 간첩해야 될까. 아니 친절한 건 덕목인데 거기다가 간첩을 붙여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런 게 계속 있죠, 사실은. 어느 사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선비 양반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고 선비가 다 똑같으냐 이거죠. 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몇 점을 주실랍니까? 100점이 최고고 0점이 최하다면 다 다르겠죠? 몇 점 정도 나올까요? 50점이에요? 70점이에요? 100점은 아니겠지. 100점은 태극기보다는 100점일 거 아닐 것 같고 0점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한다면 아까 몇 점이라고 했죠? 50점하고 70점. 70점이면 약간 그래도 우익이죠.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인가? 박정희의 30대, 50대, 70대 이걸 나눠서 볼 것인가? 유신시대의 박정희, 5.16대의 박정희 이렇게 볼 것인가? 다르죠? 다르죠. 선비요?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나쁜 걸 골라내서 개새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걸 보고 박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받고 나쁜 거는 물리치고. 그 역사에서는 진주와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진주도 갖고 와야 되지만 냄새는 쓰레기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내면 바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은 무사의 나라라고 하죠.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는 무슨 나라입니까? 근데 선비라고 하는데 선비의 점수를 우리가 잘 안 주면서 그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제 말을 100%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펜과 분만으로 500년 이상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칼총 돈이에요.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최악의 경우 나쁜 어떤 시기를 확대시켜가지고 개새끼들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식민사관인 거예요. 그게. 당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제 얘기 듣기 전에 당쟁만 해도 싫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지랄 하는 거 보기 싫다고 할 거예요. 지금은 당쟁합니까? 안 합니까? 이놈의 나라 망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냥 전두환이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그냥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쟁이 심하면 나라가 잘 보세요. 이건 우스갯소리 한 거지만 나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당쟁이라는 말도 웃기는 얘기지만 당쟁이 심하면 당쟁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들어갈 말이 일리가 있는데 하나는 망이고요. 하나는 난이에요. 당쟁이 심하면 망합니까? 어지럽습니까? 당쟁이 없으면 망합니까? 어지럽습니까? 헷갈려요? 당쟁이 심하면 혼란스럽다가 맞아요. 당쟁이 없으면 일당 독재하다 망하는 겁니다.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지 당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당쟁 시기에는 요새 청문회 하는 거 보시잖아요. 하자 있으면 옆 당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칼같이 잡아내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죠. 그럼 사회가 깨끗해질 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면? 거기다 갖다 붙여갖고 뭐 10만 양병설을 했네요. 쳐들어오네 안 쳐. 지금 김정은이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 대북 북방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데 할 수도 있고 안 하죠. 근데 그걸 막 강조를 하면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가지고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건 하지만 그렇게 가지 말자.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놓고 한 칼에 그냥 다. 척화파와 주파도 마찬가지예요. 척화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주화파는 개새끼들. 그 당시에 싸우면 100패예요.
그럼 그 사이에서 주하 쪽은 주하 쪽으로 해서 지금 사드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도 주하도 슬쩍 했다가 척화도 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중국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부 가서 이제 완전히 가서 그냥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배째라고 막 대드는 거 하고 양원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화파 학자들이 아니 척화파가 가서 심양에 가서 죽을 때 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갖고 야 내가 버틸 테니까 너는 나를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라. 그런 정도가 밑에 깔렸던 걸 생각 안 하고 당쟁으로 죽을 때까지 저기는 뭐 주화하고 척화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미화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보면 결국 우리가 망한 건 세도정치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일당 독재가 되니까 줄 세우기 해가지고 근리 달아붙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당쟁을 할 때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견제도 되고 또 이 악패가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치 자유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문제의 핵심은 관치와 자치거든요. 관에서 다스리는 거하고 우리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중앙에 통제하고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자치죠. 중앙에서 오는 지방반은 국가 중앙에서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들은 얘기 중에 그 전설 중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어느 고을에 사또가 내려가면 죽어. 계속 죽어. 그래갖고 사또로 안 내려가. 근데 어떤 사람이 배짱 있는 사또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민원을 해결해가지고 했다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랑전설. 네. 그게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또가 새로 자원을 하는 거죠. 상감마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또가 가서 그렇게 가는 날마다 죽느냐 이거죠. 가서 딱 있었더니 10시 반, 11시가 되니까 정말로 딱 앉아 있는데 문고리가 덜덜덜덜 흔들고 바람이 쉥 불더니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버선이 싹 들어오고 치마가 싹 들어오더니 산발을 하는 여자가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원님들은 그거 보고 기절해 죽은 거예요. 심장병으로 다. 근데 이 사또는 손가락질하면 넌 누군데 싸가지 없이 그따위로 하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아니 말씀 좀 드리려 하면 꼴까다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걸 빼고 씻더니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알았다. 그러고 그 이튿날 오동나무 밑을 보니까 거기 파보니까 여자 시신이 나오고 썩지도 않은 시신이 나오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그걸 풀어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게 아랑전설이에요. 이 전설이 많아요. 이 전설이 있는 동네는 향리가 센 데입니다. 토착 죽인 거예요. 아니 원님이 계속 죽으면 119 대령해야지. 보건소장 와 있고 꼴까닥 얼렁 탁 해서 살려내야지. 그걸 내비두고 이거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 보고 죽는 놈들 많지 않아요. 기절했다 살아나지. 그건 죽인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관리가 파견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라는 게 조선은 그걸 완충을 잘 시킨 거예요. 완벽하게 팍 내려눌러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적절히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관이 몇 년 있느냐를 잘 생각해요. 지방관이 몇 년이나 했겠어요. 원님이. 한 고을을 다스릴 때. 혹시 관심 있으면 다음 보세요. 조선 후기에 가면 거의 파직이에요. 1년 있다 다 가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력이라는 게 오히려 이 자율적인 이것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선비인 겁니다. 어떤 선비? 지방 선비죠. 그게 지방 사족이라는. 그들이 향약을 만든 거고, 그들이 향규를 만들고, 그들이 백성을 통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있지만 조선시대 의회가 더 셌죠. 그러니까 원님이 임명장을 받고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대성전에 가서 공자한테 절하고 그 다음에 의회 찾아가는 거죠. 그 향소라고라는 그 유림들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깔짝깔짝하게 하면 지방관을 해먹지는 못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기본이 있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요것만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고을마다 달라요. 지금 잘 보시면 이 수령은 서울에서 파견된 애지인이에요. 그죠? 요 둘은 지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갈라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애지인과 우리 지향님 이렇게 향리와 사족이 같은.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 이 수령이 와서 아까 그
아랑전설에서 한 것처럼 관리를 하다가 힘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저런 동네가 있어요. 저게 이제 안동 같은데. 굉장히 세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갈라보세요. 이렇게. 이쪽은 양반입니다. 이건 중인입니다. 이렇게 갈라요. 그러면 양반인 지방관과 사족들이 쫙 붙어갖고 선비정신을 가지고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할 때 하고 이 아전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전들이 좀 이렇게 경제력이나 사회적 적응력이 빠르죠. 그래서 지금 안동 같은 경우도 시장, 국회의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동의 향리 집안이더라고요. 같은 권씨인데 안동 권씨인데 양반 안동 권씨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1800년대 말 1900년대 일제시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거든요. 향리들이. 아들들 일본을 유학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저기 시의원, 군의원 하는 사람 되게 양조장하고 정미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지금은 아닌가요? 아니 그전엔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따져보면 양반의 채통이 아니에요. 중간계층이고 향리층이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에 확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유학도 빨리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신사회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번 이렇게 한번 갈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관과 민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과 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쓴 이유가 그거죠. 애지인과 내지인, 관과 민, 사족과 중인. 이거에 따라서 지방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기서 얘기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정부 형태, 정치 형태도 보면 여야가 그냥 아주 머리 떼놓고 싸움을 하고 국회와 청와대가 계속 싸우고 우리 뭐 여기 대전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고 저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진짜 핵심이 어떤 거고 왜 그거는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지역으로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죠. 이 저 땀나는 비석 얘기 들어보셨어요? 땀나는 비석. 이게 지금 그 사명대사 밀양에 있는 거. 이거는 물돌목에 있는 명량대첩비고요. 이거는 실상사. 근데 이게 이제 비석이 땀이 난다는 거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네.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그러니까 뭐 6.25가 날 때 땀이 났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 땀이 났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한 20년 전에 MBC인가 KBS에서 할 일 더럽게 없는데 땀나는 비석을 취재를 한 거예요.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결론은 뭔지 땀나는 게 아니라 결로 현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이다. 이상할 거 없죠. 나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문제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비석은 땀을 계속 흘렸어요. 계속 흘렸는데 세종대왕 때는 사람이 땀 흘리는 거 보려고 안 해요. 이해 안 되세요? 사회가 어지럽지 않으면 땀날 것 같지를 않으니까 아예 보질 않아요. 저 혼자 흘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심란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아침에 나한테 됐는데 왜 안 나지? 계속 보다가 뽕글하면 났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땀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거. 개미가 지나가는데요. 사람이 종류가 4종류가 있대요. 개미가 지나가면 빨리 가. 다 지나간 다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바쁘지만 그럼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밟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뭐 바쁜 거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면서 밟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사람은 아니 가기는 가는데 이놈이 여기서 삘삘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는데 안 가니까 팔짝 뛰었어요. 근데 개미가 유턴을 해가지고 발밑으로 들어왔어. 4사람이요. 기다렸다 간 사람, 가서 밟아 죽인 사람, 밟은지도 모르는 사람, 안 밟으려다 밟은 사람. 이 4사람 중에 꿈에 개미가 이따마는 개미가 나서 네가 나 죽였자고 목을 조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졸림을 당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안 해봤는데.
누가 꿈에 개미가 나타나서 넌 네가 나주겠지 하고 목소리를 하겠냐고. 밟고 비는 이게 멋지. 응? 밟은 사람. 선생님은? 네 번째. 어?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유턴하다 밟은 사람. 어? 유턴하다 밟은 사람. 유턴하다 밟은 게 아니라 뛰었는데 개미가 유턴해서 발밑에 들어온 사람.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면 개미가 나타나. 아니 나 기다렸다니까 그래. 계속 그러고 CCTV 들어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밟아줘. 그래서 어쨌다고 임마. 나는 맨날 죽인다 이놈아. 죄의식이 없으니까. 우리 이 잡아본 경험 있잖아요. 겨울에 그 이 잡으려고 옷을 벗었는데 5마리만 잡히면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냥 다 뒤져가지고 이걸 망치로 때려 죽일까 화로불에 튀겨 죽일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요새 애들한테 DDT 뿌려준 거 알아서 기억나세요? 이 있다고 DDT. 선생님이 DDT 뿌려줬잖아요, 여기다가. 아, 여기는 안 했구나. 군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니, 진짜 안 한 사람들처럼 그래. 진짜 안 했어요? 이거 하면 그냥 석행이가 드글드글하게 나온 사람들이 왜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요걸 애들한테 해주면 완전히 멘붕 와요. 근데, 지금 그 네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 졸리면 죄의식을 느낀다. 그 사람은 빌빌 알아요. 빨리 거기다가 십자가 해놓고 무당 데려다 구태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느끼는 사람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저거 똑같아요. 이놈의 나라 망할 것 같아. 개떡 같다고. 대통령 개새끼. 그럴 때 갖고 보는 거예요. 평화스러울 때 저거 보질 않아요. 평화스러울 때 나면 미쳤나 봐.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냥. 그게 다 상징이죠.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책에서 이제 거의 다 끝부분에 이 마을, 아까 그 둘의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공동체 중에 저는 자치 자유를 할 때 마을 자치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야, 지금까지 이제 앞에 얘기한 거는 이제 혹시 시간 되시거나 제 강의 듣고 관심 있으시면 좀 앞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 사족들의 이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을 자치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복원돼야 될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지자체가 작은 단위로 갈수록 충남도, 대전시의 자치? 그게 가능할까? 그거보다는 서구의 자치, 서구가 가능할까? 서구의 뭐 어떤 동의 자치, 그게 가능할까? 무슨 아파트,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되면 전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자치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살아가면 몸을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후제 지나면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비 오고. 아니, 기후제 지낸다고 비가 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올 때도 있어요? 갔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디 지역에서 기후제 지냈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아, 그럼 비로 오면 비가 와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30년 전에 내가 막 교사들 야단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책에 민속에 기후제가 나오면 설명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애들한테 확인 사살을 해요. 5학년쯤. 다 설명. 웃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민속 개판이다 이거죠. 웃기지? 미신이다 이거죠. 근데 요새 물어보면 다 온대요. 그래서 야, 교육이 잘 되네 했더니 올 때까지 하면 된대.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올 때까지 하면. 근데요, 저는 기후제 조사를 무지 많이 다녔어요. 올 때까지 하는 사람은 바보들이에요. 일단 기후제 지내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비가 안 와서 농사짓다가 문제가 되니까 무덤 우물도 퍼냈고 뭐 다 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른한테 와서 어르신네 기후제 좀 지내야 돼요. 이거 비 안 와서 안 되겠어요. 그럼 어른이 그럴까? 그럼 지내자. 이렇게 하질 않고 일단 한번 야단을 쳐. 이놈들이 해볼 걸 해보고 하자고 그래야지. 더 좀 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해본 다음에 안 되면 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할까 하는 거거든요. 그 기후제를 지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그런 거죠. 정성들이 지내긴 하죠. 이제 나는 하느님한테 옥황사 한자님한테 할 대로 했으니까 죽이든 살든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거예요. 그런 거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어디를 갔더니 개고기로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 줄까요 안 줄까요 옥황상제가. 개고기로 지내는 거예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안 주죠. 그렇죠? 그 조사를 갔다가 학생들하고 내가 갔다가 에이 가자 그랬어. 이런 동네가 돼. 이런 거 무식하고 참 뭐 몰라도 너무 모르고 비가 애플 무슨 비가 오나. 그게 돌아 나오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지. 할아버지 개고기가 부정타는 고기인 거 아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예스, 노 어느 걸까요? 예스, 알아. 노, 몰라. 어떤 거? 알아.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스.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스인데 그걸로 기우제지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는 노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어르신네, 내가 전국을 다 다닌 박사인데요. 개고기는 부정탄데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개고기 하지 마시고 닭이나 돼지로 하세요. 나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랬어. 갔는데 노가 아니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거예요. 자기들이 기우제재는 산이 너무 멋있는 산이어서 하느님이 완상하는 산이래.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거기다 계피를 발라놓으면 하느님이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좋은 산을 다 버리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두 종류가 있대. A형과 B형. 그 A형 하느님은 아야 선녀들 걸레 들고 닦아라 이렇게 하고 그럼 부슬비가 오는 거고 성질 급한 하나님은 호수대고 뿌려 그러면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피를 텅당 붙여놓고 거기다가 그러고는 주머니에 손 넣고 네 거 네가 지켜야지 마. 그러고 내려오는 거죠. 닦아내든지 말든지 네가 닦아내면 더 볼 거고 안 닦아내면 말고. 아 그런데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바쁜가 보네. 뭐 국정이 굉장히 뭐 문란한가 보네. 뭐 그러고 2단계 돌입하는 게 뭐냐면 청솔까지 부를 때 그러면 연기가 뽀약뽀약 올라. 이게 2단계.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이들이 아니에요. 산신제 2월 초로 할 때 올라가 보면요. 평균령 75세입니다. 50대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50대는 어디냐면 7분 응선쯤에 타이탄 들어와서 시타 틀어놓고 거기서 노래 틀어놓고 들어놓아 있어요. 지 엄마는 걸어 올라가고. 80개가 어머니가 가다 넘어지면 다리 부러져요. 근데 아들내미들 안 올라가 거기 있어. 미신이라고 안 가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70, 80 어머니 아버지들은 거기 와서 그걸 보면서 그걸 해야 1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그 어려워도 그거 저기 저 텔레비 연속극 하나 보는 거 한 번은 그 차이인데 괜찮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들 마음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이게. 지금 안동 저쪽에는요. 향교에서도 개고기 잡아요. 그러니까 개고기가 부정탄다는 개념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고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나 하니까 무슨 소 잡지 옛날에 뭐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동네가 다 먹었는데. 상가집은 개를 좀 깜짝 놀랐어. 예. 지금 여기가 그 아까 그 산이거든요. 저 얘기는 안 하려면 저거 퀴즈를 하면 바람을 일으켜서 구름을 이렇게 움직여서 비가 온다고요? 저거 여자가 노팬티로 치마 걷는 겁니다. 정말요. 이거 있어요 이게. 그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옥광상제 저 하느님 그 비 줄 거야 안 줄 거야? 여자들이 예? 안 줘요. 분명히 여기 남자 중에 그 구경 가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 동네는 이거 할 때요. 이걸 저 뭐라고 그러냐면 도깨비 장난이라고 그래요. 이 기우제를. 어디냐면 강가에서 해요. 우리 민방위 훈련이에요. 남자들은 출입 금지. 여자들만 나가고 노팬티로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밤에. 저런 환ян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되셨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저것들이 왜 저 지랄을 해? 그러니까 우르릉 쾅짝이에요. 확 가야 우르릉 쾅짝이에요. 빨리 저것들을 들여보내야지.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비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문화를 잘못 보면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상여집은 아니에요. 당집이 이제 산신당이에요. 여기 지나가면 무서워요?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동네 지켜지는 수호신인데 왜 무섭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밤에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어. 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싸늘해지고 괜히 떨리는 사람이 있고 그 시어머니를 봐서 즐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지가 한 대로 오는 거예요. 못 알아듣네.
저기 저 당집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지금 뭐 잘못한 거예요. 이 나무 이거 뭐 부러뜨리면 내 손목이 부러진다든지 거기다 오줌 넣으면 뭐 고추가 부른다든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게 그 마을에서 형성된 룰이란 말이죠. 지금 참 한심한 짓거리들이 많죠. 저 나무 뭐 다 없어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걸 한 거죠. 저쪽 위에 사진은 좀 사진을 잘못 찍은 건데 좀 가냘픈 사람이에요. 저게 들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든다고 들독. 저게 지금 요 어른들 요 세 분이 공익 인증 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젊은이가 저 돌을 들어가지고 어깨 위로 남기면 상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일당 2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열심히 하고 맨들맨들 이렇게 돌아. 이거 동그랗잖아요. 이게 마을의 룰이거든요. 이게 지금 두레꾼들이 지금 못밥 먹는 거. 이 콩나물 바가지에다 지금 그래도 여기 바가지네 이건 좀 재현하긴 했지만 이런 거 참 많이 먹었죠. 이 두레가 모내기를 할 때 한마지기 모내기 할 때 보통 1,000원이다. 그러면 800원 내는 사람 이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거든요. 800원 내거나 1,000원 내거나 1,200원 내는데 선생님들 같으면 알아서 자기가 내라고 하면 보통은 1,000원이라고 하면 800원 내시겠어요? 1,000원 내시겠어요? 1,200원 내시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얼마 내시겠어요? 만약 낸다면 800원. 선생님 1,000원. 선생님은 1,000원. 선생님은 1,200원. 1,200원. 이렇게 돼야 돼. 1,000원, 뭐 800원, 1,000원, 1,200원 이렇게 돼야지. 계속 1,000원 나오면 또 계속 물어야 되니까. 왜 1,200원 내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만한 대가가 나온다고. 지금 이제 두레꾼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을 기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00원 내는 사람은 분명히 호래비의 과부예요. 한두 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1,000원 주나 1,200원 주나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고마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못 하는데 동네에서 져주니까. 그래갖고 옆에 하고 아이고 찬찬히 해 시원하게 하면서 아이고 고기도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옆에 와 이러고 있어. 800원 내는 건 누구겠어요? 제일 부자입니다. 40마지기. 이 사람은 200원 안 내면 8,000원이 남아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 한 3마지기, 4마지기 1,000원 낸단 말이죠. 두레꾼들이 농사를 짓고 와서 그날 저녁에 도가집이라는 데 가서 우리가 술도가 무슨 도가 아니야. 도가집에서 술을 먹고 이제 하루 목욕을 하고 놀아요. 그러면 이 상세, 그 두레꾼의 대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때 이제 줘요. 그럼 그걸 받아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 상세가 돌아오면 거기서 술 먹고 있던 두레꾼들이 형님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요. 그게 누구냐면 40마지기짜리가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아니 근데 야 저기 그 할머니가 김씨 할머니가 1,200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님이 사라며 그걸 왜 받아? 빨리 갖다 줘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00원 냈지만 다시 갖다 준다고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제대로 돼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파인 데서 그렇지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오는 형이 사라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40마지기가 아닌 부자가 얼마 내느냐가 제일 관심사죠. 그것 때문에 뭐 수입이 결정되니까. 그때 그 새끼 이건 800원이고요. 그래도 그러면 1,000원이고요. 어쩐 일로 하면 1,200이잖아요. 근데 그 새끼 할 때가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자는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고 지고 있으니까 지들이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800원을 냈잖아요. 일을 갈아요. 다음에 벼베기를 하거나 모내기를 할 때 그 집 들어가면 형님 어떻게 해? 이렇게 물을 때 대강철저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하고 발로 차요. 그럼 뭐가 다 떠버립니다. 그러면 농사를 다 졌다고 생각하고 800원을 줬는데 품앗이나 노동품을 갖다가 일품을 주고 다시 심어야 돼요. 그게 계산해보니까 1,000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야단을 치고 막 불러다가 뭐 하려고 그래도 이게 한두 놈이 아니니까 단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1,000원은 해야 되겠다. 그 이듬해는 1,000원을 내는 거예요. 갔다 와서 형 어떻게 됐어? 어쩐 일로? 1,000원 냈다 그러면 뭐?
그럼 고이듬에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할까요? 형님 어떻게 하지? 1,000원 냈으니까 잘해야지. 이런 마을도 있지만 한 번 더 죽여. 그렇게 해서 2, 3년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1,000원 나옵니다. 그게 룰이 되는 게 전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나무하러 가는데 따라다녔어요. 나무하러 갈 때. 거기서 룰이 다 나와요. 서열이 쫙 나와요. 동네 그 형들 요 쭉 하는 거. 저 그림, 여기 이 사람 부인이 누굽니까? 여기요, 부인. 여기죠?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마누라 옆에 딴 여자하고 수작 부리고 있잖아요. 나쁜 놈이야? 아니, 농담하는 거예요. 이게 수작이에요. 술잔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작이지. 내일은 이 집에서 하거든요. 내일은 이 집 남편이 이 여자한테 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파렴치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싹 없어지고 지금은 트랙터 넣고 레시바 꽂고 핸드폰으로 짜장면 시켜다 혼자 하잖아요. 노래 들어가면서. 이러고서 무슨 자율이고 자치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둠체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 이익, 돈 요거 해가지고 그걸 균분하면 자치나 균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권이 그게 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산에 가가지고 그 한번 갔더니 저 금산에 가면 추부면이 있죠. 추부가 깻잎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깻잎. 금산 군수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교수들이 한 10명하고 연구원들이 10명 좀 갔는데 금산 추부가 이게. 근데 보니까 그 추부의 조그만 동네에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거기 목욕탕은 지금 나무로 물을 떼서 물을 데울까요? 연탄으로 할까요? 가스로 할까요? 그 시골 동네. 가스, 연탄, 나무. 나무는 아니죠. 거기에서 불 떼주고 관리하는 사람은 공무원일까요? 동네 사람일까요? 그냥 무보수로 하는 사람일까요? 공무원이 오더라고요. 그러고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깃장을 놨어요. 동네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 모여서 나무 하다가 나무회를 떼라. 그리고 그 돈을 세이빙해라. 그 연탄값, 기름값, 가스값. 나무를 하라 하면 입이 이만치 나오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무를. 양복 5번 하고 5번. 근데 누군가 하나 나서가지고 야 인마 그래도 하루잖아 하라. 그러고 막 누구 위해서 네 아버지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우리 아버지들 하죠. 그게 나무를 해서 불을 떼주면 그 돈이 세이빙돼서 가을에 놀러 가기도 하고 아버지들이 가면서 계속 시내 나가서 다방에 앉아고 요새 니들 싸가지 없지 우리 애들은 나무에다 불 떼준다 인마 그러고 동네 자랑을 해. 처음에는 안 간다고 씩씩거리던 놈들이 나무하러 가면서 형 때문에 따라왔네 어쩌고 하다가도 괜히 기분이 좋아서 우찌로 딴 데 가서 지가 잘난 척을 해. 남자들이 그래 하면 여자들이 따라와요. 어머니들한테 국수 해주고 다 합니다. 그거 보고 애들이 배워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거를 저기 군비 뭐 37만 원 받아다가 요거 아껴갖고 35만 원치 불 떼고 2만 원 가지고 뭐 휴장지 다 대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동네 그렇게 해서 해보면 그게 굳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 지 아버지 위에 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그 불에서 한 돈 가지고 서당 만들고 농악대 만들고 못 사는 줄 도와주고 저 호래비 과부 시집장가 보내주고 노처녀 시집 그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무슨 마을들 하면 마을 경비로 5%도 안 들어가요. 다 각자 나눠요. 그러니까 네가 더 갖고 왔다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옛날에는 95%가 모여지니까 어차피 내 거 공동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차지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 갖고 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율의 분위기와 자치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이 마을의 역사나 문화, 마을의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런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서 하는데 더 좋은 강의들 많이 있겠지만 밑에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한테 서로 내가 조금이라도 내서 같이 하는. 이 두레꾼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요. 두레의 대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영상이에요, 영상. 영상이 누굽니까?
영상. 영의정이죠? 예. 두 번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좌상이에요. 지들이 삼정성을 다 해먹어요. 그 자존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무 다리에서 원림 행차고 두레기가 만나면 두레기가 앉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19세기 말에 농민 조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존심도 있고 그게 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제가 교수를 한번 보니까 한참 80년대 초중반에 가면 학생 당국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교육부를 당국이라고 했다면 학생들이 그냥 굉장히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사학과는 애들이 참 착해요. 교수 말을 정말 잘 들어. 교수한테 덤비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니들도 인마 좀 교수 성토 좀 하고 그래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래. 아, 예, 인마 딴데 그래도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그랬다가 뒤지게 맞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아, 그런데 이놈들이 그렇게 사학과 안에서는 그렇게 잘 하던 놈들이 총학에 갔다 오면요. 총학에 갔다 오면 교수님, 총학에서 이거 하라는데요. 안 하면 우리 과 욕먹어요.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호미모듬이에요. 그게. 둘의 패가 연합회를 조직하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지금 뭐 만들듯이. 그러면 이 호미모듬을 하면 대전에 마을마다 있던 두렉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 그걸 합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민중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밀란까지 가고 농민운동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조직들이 밑에 깔려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통 자치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접목 가능성 이 부분입니다. 첫째는 참여와 자율 주체의 권위가 제일 중요하다. 참여와 자율 주체. 이게 선생님들 같은 분이죠. 지금 이거를 국회의원이 한다거나 교수 같은 전문가가 와서 잘난 척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장이 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자율 주체가 어떤 마인드와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거를 굉장히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정치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또 뭔가 자기가 잘난 척을 위해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죠. 없다고 못하죠. 근데 오히려 정말로 인성적인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는 미래형 참여.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요것보다도 요거를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는가. 아까 제가 공유면적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 자치 문제도 전통 자치하고 현대 자치하고 미래 자치하고를 연결해서 자꾸 봐야 된다. 그러려면 토론을 좀 여러분들이 해서 자, 이런 경우에 돈이 먼저인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뭐가 먼저인가? 뭐 다 먼저는 없죠. 그게 합쳐져야 되지만 이제 그런 게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보면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죠. 이게 지금 전국의 이 자치조직을 다 만들고 있지만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시작을 해서 거기 재미를 있게 하고 그것이 이렇게 모듬모듬 돼가지고 전체로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동체 문화하고 이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저는 아파트, 도시 같으면 아파트잖아요. 시골은 마을이 있지만 도시는 이제 결국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서 어떻게 같은 아파트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며 살아갈 건가. 참 말은 쉽지만 안 되잖아요. 같은 라인도 지금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 세금이 군 단위로 매겨져요. 이게 군수가 얼마든지 알아서 내면 됩니다. 니들은 3만 원, 3천만 원 내라면 3천만 원 내면 끝나요. 그 다음에는 관여를 안 해요. 조선시대가 되면 3천만 원을 내는데 군수가 3,500을 걷든 3천을 걷든 4천을 걷든 노코멘트예요. 그래서 남는 1,000만 원을, 남는 30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복지에 쓸 수도 있고 교육에 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세금이 군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로 가요. 그러면 이제 군 단위 중에서 잘 나가는 면, 그렇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끝발이 있는 면, 그렇지 않은 면. 여기서 불합리가 생겨버려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을 단위 공동납이에요. 마을 단위 세금이 나오는 거죠.
이 마을 단위 세금은 우리한테 지금도 남아있죠. 예를 들면 적십자 회비 내는 거라든가 방위성금 내는 거라든가 크리스마스 실 내요. 그러면 이장이 와가지고 교수님은 교수님이니까 5만 원 내셔요.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은 아니 너는 안 내도 돼. 그러면 제가 5만 원 내고 누가 3만 원 내고 2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장이 얼굴값 하거든요. 우리 동네 20만 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한 라인 안에서도 뭐 지금 아파트 평수가 같으니까 생활이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근데 옛날 시골에서는 잘 살고 못 사는 집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해서 했던 게 이제 공동납이라는 건데, 공동납을 하니까 그 공동체가 강한 끈으로 묶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룰이 생기는 거죠. 아까 출동 얘기를 한 이유도 그건데, 그 공동체를 해치는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가는 거죠. 꼭 그런 거 같네. 멍석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멍석말이. 멍석말이라는 게 꼭 말아서 그냥 무작정 개패듯이 패는 게 멍석말이가 아니라요. 멍석말이 하는 자체가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창피를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룰을 해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벌금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리는 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공동체가 삐걱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 사회에서도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셔서 그냥 막 했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거는 혹시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 아마 제가 한 얘기 말고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다른 강의에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역할은 하여튼 우리 전통사회에 이런 자치 전통이 있었고 그런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의 100%는 아니지만 현대에 써먹을 수 있는 것하고 미래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써먹자 이런데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